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포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진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영덕군도 설 전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상주 열방센터에 이어서 목욕탕발 감염 확산까지 포항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포항시는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국에서 포항이 처음으로 18만 가구가 검사 대상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는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도심 밀집 지역인 시내 동지역과 연일읍, 흥해읍 지역의 세대당 1명 이상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모든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국에서 포항이 처음으로 검사 대상은 북구 11만 가구, 남구 7만 가구 등 모두 18만 가구입니다. 검사는 26일부터 31일까지 모든 동지역과 연일읍, 흥해읍이며 오천읍과 구룡포읍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미 검사를 받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의 감염이 지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서는 40%에서 45%가 지금 무증상 감염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나는 경우는 10% 미만입니다. 다중이용 시설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또 그로 인해서 슈퍼 전파 사례가 지금 포항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탕발 N차 감염이 잇따르자 포항 지역 대중목욕탕 105곳은 오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 휴게음식점, 죽도시장 상인, 온천, 목욕탕 종사자와 전기 이용자, 임용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읍별로 기동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매기고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울진군이 모든 국민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도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설 전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이 올 들어 경북 도내에서 처음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 명절에도 경북 최초로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해 주셔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19일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울진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입니다. 지원금은 울진 사랑카드에 10만 원씩 충전하는 방식이며 사용 기한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울진군은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초 예산을 조정하고 각종 경상 경비 등을 줄여 50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고 지난주 의회 승인도 받았습니다. 지난 추석 때 1차를 했는데 국민들이 너무나 호응이 좋아서 그리고 지역 경제에 한 50억을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한 70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차에 지급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울진군에 이어 영덕군도 자체 예산 37억 원을 확보해 모든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영덕사랑 상품권과 카드 등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영덕군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 전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북도 내 지자체는 울진군을 시작으로 영천시와 영덕군 등 3곳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를 하나로 합치자는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는지요? 합친다면 어떤 형태로 합치고 위상이나 경제는 얼마나 달라질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재 통합 계획을 보면 오는 7월쯤 시도민 주민투표까지 할 예정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감하며 1년여 전 시작됐습니다. 관 주도의 하향식 논의는 지난해 9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금까지 2차례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이 되고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되고 이 영남과 호남이 또 통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이렇게 되고 그런 통합의 단체 그 지방 정부의 수장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인들 그 수장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로 했을 때는 현재 있는 대구시의 자치구는 자치단체로서 더 이상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 대구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일반 특례시로서 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것인가. 문제는 시도민들에게 통합에 따른 장단점 등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초 다음 달까지 시도민 의견을 모은 공론 결과 보고서까지 낼 계획이었지만 이런 문제로 일정은 2달가량 미뤄졌습니다. 그렇더라도 오는 30일 마지막 3차 온라인 토론회를 한 뒤 4월에는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7월에는 주민투표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로 좀 돌아가면서 그 오프라인에서 대토론회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SNS 등을 통해서 행정통합 공론에 필요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전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력설까지 열심히 이런 이제 공론 홍보 작업을 해 나가고요.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을 살릴 요소가 될지 아니면 정치인 단체장의 정치 행보에 그치고 말지 깊이 있는 논의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행정통합은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의 관심은 끌지 못한 채 두 광역지자체의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주 지역 무주택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올해 안강읍과 황성동에 착공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이 사업으로 안강읍과 황성동에 각각 103가구, 137가구의 고령자 맞춤형 영구 임대아파트와 사회복지시설이 건립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우선 입주하며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의 30%로 50년 영구 임대입니다. 올해 경북에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 24곳, 중학교 3곳 등 모두 2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생률이 감소한 영향으로 유치원은 지난해보다 35학급, 1,600여 명이 줄었고 초등학교도 50학급, 1,9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출생률이 높았던 초등 6학년의 진학으로 중학교는 42학급, 1,3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공공의대 유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데요. 하지만 의사협회 반발로 정부 차원의 공공의대 논의가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분위기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대학교가 주최한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회. 연구 용역 결과 경북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의과대학은 정원 49명에 동국대 경주 캠퍼스 단 한 곳.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37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때문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치료 가능한 환자가 사망하는 비율도 5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경북에서는 안동과 포항이 공공의대 논의가 급물살을 탄 지난 여름부터 의대 유치단을 발족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포항은 포스텍과 연구한 연구중심 의대를, 안동대는 공공의료와 백신 연구개발에 특성화된 공공의대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공공 부분인
중증 환자, 그다음에 산부인과, 그다음에 감염, 그다음에 이제 소아과 이런 의료진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이 지역이 그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의료 파업 등 의사협회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해 9월 정부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선 코로나 종식 시점을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역의 의료 현실을 인식해 의대 증원을 언급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납품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포항제철소 전 직원 A씨는 지난 2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포스코 납품업체 B사 요구대로 작업 설명서를 만들어 B사가 품질 기준 미달 제품을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 도중 사직했고 현재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B사는 제품 납품으로 1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 도로에 주차 중이던 10톤 액화석유가스 탱크로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와 화학차 15대, 5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고 운전자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로리가 인근 공장에서 LPG 충전 작업을 마친 뒤 불이 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동해안에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겨울에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년보다 10도가량 크게 웃도는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벼운 옷차림으로도 활동하기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흐리겠지만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흐리기만 하다가 오후부터 비를 뿌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0도에서 1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지역 긴급 차량의 교통 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교통 시스템이 오는 3월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시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화재 구조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교통관제를 지원하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지금까지 10여 차례 시험 가동한 결과 도착 시간을 평균 50%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경북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시험 가동 테스트와 함께 응급 상황 발생 시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